이제까지는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 구매자들께서 어떤 집을 보여주세요 하면은 사실 만나려는 그 장소에서 만나서 또 집을 보는 경우가 있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을 보고 싶은데 그 매물 목록을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영상 좀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8월 17일 이러한 모든 간행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이러한 집을 투어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매물을 이메일이나 영상으로 받기 전에 서면으로 바이어 익스클루시브 어그리먼트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생겼는데요. 바이어와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트, 즉 구매자와 구매자 대리인 간의 서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서면 계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보는 그 과정의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면 까다로워진 거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은 바이어 에이전트와의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후 이제 소용이 되는 거죠. 예, 집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도 마음의 긴장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 하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선행된다. 우리가 NAR 그 핸드북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멘드된 수정된 부분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구매자 대리인,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거는 바이어의 의사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간행으로서는 셀러가 집을 팔 때 소정의 커미션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컴펜세이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주마다 틀리지만 6%가 간행적으로 우리가 컴펜세이션으로 먼저 정하고 가고, 그런 후 판매자 대리인 셀러스 에이전트가 그 중에 3%를 바이어 에이전트, 구매자 대리인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바이어가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지불해야 된다. 구매자가 구매자 대리인에게 컴펜세이션, 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또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 구매자는 그러한 부분이 부담이 돼서 혼자서 집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은, 서면으로 구매자와 구매자 대리인 간의 서면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보상에 관계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계로 일방적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것이 집을 구매하려는 그 집에 참여하는 판매자, 구매자, 판매자 대리인, 구매자 대리인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범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간행은 판매자가 판매자 대리인에게 컴펜세이션, 보상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판매자 대리인이 구매자 대리인에게 일부를 나누는 형식이었다면, 똑같은 형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나 구매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일정의 컴펜세이션을 받게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그런 컴펜세이션 나머지를 보상하는 그러한 보상 플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퍼센티지가 아닌 소정의 금액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이런 패턴들이 뭐냐면은, 집을 보여주는 그 한 건당,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가 나왔는데요. 한 건당 49불을 지불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포를 하는 그 오포당 179불, 이런 식으로 플랫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뭐 5채로 보여주고, 그리고 오포를 2번을 써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그 전체 패키지로 해서 1700
999불을 보상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자 대리인 간의 서면으로 합의하에서 계약이 되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통상적인 그러한 관례보다는 아주 자율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율 경쟁의 시장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면 계약을 하실 때도 일방적인 어떤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한 보상에 대한 플랜을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집을 보고 나서 오퍼를 쓸 때 그때부터 우리가 딜이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아예 집을 보기 전부터 구매자와 구매자 대리인 간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MLS 핸드북 자체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거는 뭐냐면요. 보상 플랜에 있어서는 MLS 자체에서는 표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항목을 삭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플랫폼에서 또는 SN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그러한 공유 보상 플랜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S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MLS 마켓플레이스 자체에서 우리가 그 셀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어떠한 인센티브 자체는요,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로징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부분을 판매자가 이 집을 팔기 위해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부분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구매자 대리인에 관한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명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negotiable, 협상 가능합니다. 어떤 집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가가 40만 불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매자가 나는 이 집을 좀 빨리 팔고 싶기 때문에 바이어, 그러니까 구매자에게 소정의 클로징 코스트를 나는 제공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구매자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그러한 보상을 내가 내 구매자 대리인의 어떤 보너스로 좀 지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퍼를 쓸 때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쓰고 셀러도 그리고 셀러 에이전, 판매자의 대리인도 그 부분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협상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어서 8월 17일 전에 NAR과 원고 측의 어떤 그 소송 과정에서 합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NAR 측에서 생각을 할 때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은 처음에 초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자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택 구입 비용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부분을 대출을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제도가 또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수료 자체는 융자 대출에 포함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컨벤셔널 론, 일반 융자를 받을 때는 페니맥, 프레디맥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자 금액의 3%를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수료까지 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퍼센트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컨포밍 론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개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바뀐 이러한 에이전트 수수료의 변경 자체가 전체적인 큰 어떤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수수료를 융자 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트 홈 바이어 분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클로징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셀러, 판매자가 주는 이러한 혜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초기 자본을 가지고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원래는 10%를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어떤 부분을 내가 구매자 대리인,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주는 컴pen세이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 자체가 아직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익숙하기 전에 오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지면 사실 그 익숙해진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루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좀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수수료의 변경이 있는 후에도 충분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자체에서 어떤 기준점을 두지 말고 이제는 모두가 제로인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이 변화된 규정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 바이어 가이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대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판매자는 더 이상 구매자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거거든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집을 산다는 의미인가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는 그러면은 셀러의 에이전트한테만 컴펜세이션을 지불하면 된다.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셀러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을 좀 더 빨리 팔고 싶다. 개개인은 어떤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나는 셀러의 에이전트한테 주는 컴펜세이션은 얼마를 주고 그리고 바이어에게 나는 이러한 컴펜세이션 부분을 바이어를 위해서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내가 주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협상이 가능하고 플랫피로 얼마만 나는 지불하겠다. 다 협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해진 규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클로징까지 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컴펜세이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의 집을 놓고 같이 협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페널티 같은 거는 없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매물을 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셀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리스팅을 하는 순간부터 셀러와 그럼 나의 관계는 어떤 에이전시로 규명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셀러 에이전트에 마크를 하는 거예요. 셀러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피듀시얼의 듀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가 왔어요. 근데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 바이어를 셀러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 짓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셀러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셀러를 위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바이어는 커스터머로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규명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에이전이 없는데 내 거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이미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규명이 됐기 때문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바이어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셀러가 어떤 에이전트를 고용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는 우리가 규명을 할 때 서브 에이전트로 규명을 해버리면은 바이어를 위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요번에 그 바뀐 바이어 인게이지먼트 어그리먼트를 보더라도 거기에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바이어 에이전트다. 아니면은 데지그네이트 에이전트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셀러도 바이어도 알고 계약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MLS라는 것은 레지던셜을 위한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S 변경 사항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커머셜 부분은 다른 또 플랫폼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커머셜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한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스타라는 플랫폼도 이제 쓰기도 하고요. 룸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커머셜에 대한 매물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사항은 레지던셜에 한해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 관계가 셀러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바이어에 대한 어떠한 피듀시어리 듀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서면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바이어와 또 셀러가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셀러로부터 승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라는 그 집에 참여한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모두가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사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셀러의 에이전트에게 나는 6%가 아니야. 나는 오직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나의 에이전트한테 3%를 줄 거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라는 그 문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이 변경사항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셀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마켓의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이 빨리 팔리는 지역이다 아니면 빨리 안 팔리는 지역이다 근데 나는 빨리 또 이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시장이 뭐 바이어스 마켓이다 셀러스 마켓이다에 따라서 그러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변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시장의 상황, 시장의 원리로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이어 분들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이번에 변화된 그 간행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까지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의 반이 줄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에 따라서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를 셀러의 에이전트에게만 주는 포션과
거기에 플러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나는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았을 그 당시에 그 주의로 해서 집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팔렸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왜 이 집은 마켓에 나온 기간이 길었는지, 이 집은 왜 빨리 팔렸는지,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그러한 수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가져가는 순수입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스 네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의 조언을 들으면서 수수료의 설정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어를 만났어요. 바이어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서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더 생기는 거고요. 바이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족되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한 트랜잭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각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예산에 맞춰서 클로징까지 갈 수 있는 청사진이 처음부터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변화하는 세대에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고 자기 개발과 동시에 그리고 스스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더욱더 빨라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 인더스트리에 있는데 마케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건들도 함께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더 빨리 거기에 예측하면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다. 개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8월 17일이라는 시점을 두고 그 전에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잠정적인 역량이 초기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오면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규정에 대해서 바이어를 만난다, 셀러를 만난다 하면은 다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서명 계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은 생각보다 우리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좀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그리고 새벽에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셀러나 바이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나열했었을 때 179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위해서 하는 일만 보더라도 105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8월 17일 보상 플랜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사실 이렇게 변화된 이런 관행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없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이 미국의 부동산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상위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유시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